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수업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마지막에 이거 세팅 초기 상태로 돌려놓고 다시 해보는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다시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좀 자세하게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잘 들어보시고 이제 정리된 이런 것들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잘 보시면서 복습할 때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일단 이 세팅을 못하면 우리가 이 서버를 입주를 시켜도 그 서비스를 운영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과정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고. 자, 일단 저는 서버를 아직 컴퓨터를 안 켰어요. 버추얼박스만 켜놨는데 아직 머신 안 돌렸죠. 전원 꺼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가상 머신에 스냅샷을 이용해서 최초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때 돌아가려고 할 때 컴퓨터는 꺼져 있어야겠죠. 우리가 스냅샷을 찍는 상황에서는 컴퓨터를 켜져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복원을 할 때는 애초에 복원이라는 버튼이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머신이 종료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정보에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메뉴 눌러서 스냅샷 보시면 되고, 최초 상태, 전 여기로 간다고 했죠. 선택하고 복원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 저장 안함 체크박스 해제해 주시고 복원 누르면 돌아가겠죠. 그쵸? 이 과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부팅이 완료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일단 저는 로그인이 된 상태로 최초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만약에 로그인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면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 상태는 우리 계정 정보, 계정 생성했던 거 다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처음에 리눅스 OS 설치했었던 CentOS 가지고 그 CD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었던 딱 그 상태인 거죠. 계정 같은 거 없으니까 로그인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계정부터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코리아 IT 이걸로 하기로 했죠. 얘 같은 경우는 add user 혹은 user add 하고 나서 뒤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계정 이름 넣어주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패스워드 설정 바로 해줘야 돼요. 그쵸? 이것도 써볼게요. 디테일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요거까지 엔터를 쳐주면 이제 입력하라고 나오죠. 여기에 코리아 12313 코리아 12313 만약에 지금 비밀번호 입력할 때 서로 다르게 입력했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상황에 맞게 다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네, 인터넷 켜야죠. 인터넷이 켜져 있어야 우리가 뭘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원격을 붙든 이 안에서 뭘 하든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랜카드 이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랜카드 활성화 말이 좀 애매한데, 활성화. 자, 이름 확인하려면 우리가 명령어 뭐 쳐야 되죠? IP ADDR 들어가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랜카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루프백 얘는 뭐였어요? 그냥 무조건 있는 거였죠. 이거 로컬 말하는 거예요, 로컬. 그래서 얘는 그냥 랜카드라고 생각 안 하시면 돼요. 랜카드 아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있는 거니까 무시하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랜카드 이름은 뭐였죠? 네, EMP0S3이라고 하는 이 친구였죠. 이 친구가 설정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우리 그 IP4로 해당 IP 볼 수 있는 부분도 안 나와 있잖아요. 꺼져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활성화를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네, ifup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얘를 켜줘야겠죠. emp0s3 뭐야? emp0s3 복사가 안 됐어? 다시 에이 그냥 치죠. 자 이걸 해주고 나면 이제 successfully 어쩌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됐다 이걸 확인을 해봐야겠죠. 잘 켜졌는가. 이제는 우리가 IP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옵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잘 켜졌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랜카드 켰어요. 이제 뭐 해야 되죠? 네? 그렇죠. 포트 포워딩 해야죠. 우리가 잠시만요. 원격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분당에 있는 거고 우리는 대전에서 작업을 할 거잖아요. 형근님 자 여기서 포트 포워딩 해줘야 되는데 우리 포트 포워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네, 포트 포워딩을 안 하면 지금 이 가상 머신 안에 있는 가상 세계는 바깥 세상에서 접속이 불가능했으니까 그걸 어거지로라도 접속을 할 수 있게 포털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우리가 포트 포워딩을 했었죠. 자 얘는 버추얼 박스로 가서 여기서 내 머신 선택하고 설정 네트워크의 고급 포트 포워딩이었죠? 없으니까 규칙 추가하는 거 넣어주시고 이름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 이 프로토콜은 TCP 고정이었죠? 호스트 IP는 뭐였어요? 얘는 0.0.0.0 여기다 로컬을 넣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로컬을 넣어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쓸 일이 없으니까 호스트 포트 얘는 뭐였어요? 내가 지금 현재 윈도우 우리가 윈도우 OS 안에서 이게 바깥 세상인 거고 가상 머신은 리눅스잖아요. 가상 머신 안에 있는 리눅스로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에 적어주는 호스트 포트는 윈도우에 접근할 포트죠. 우리가 윈도우 쪽으로 접근을 해야 그 포털을 타고 리눅스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뭐 이것도 우리가 그냥 예시로 이런 걸 쓰는 거지 다른 거 써도 돼요. 뭐 3333 상관없어요. 단 주의할 점은 이미 사용 중인 포트라면은 안 될 거다. 그럴 때는 포트를 죽이고 쓰거나 혹은 포트를 변경해 주거나 해야 된다. 이런 거였죠. 이건 하던 대로 그냥 2222 하겠습니다. 여기 게스트 IP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얘는 고정이죠. 이 값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현재 머신 상태에 따라 얘는 따라가야죠. 우리 랜카드가 10.0.2.15니까 얘는 무조건 10.0.2.15가 들어와야만 해요. 이 포털을 탔을 때 이 포털을 타고 우리가 순간이동 될 위치니까 도착할 위치니까 무조건 적어줘야 되고 얘도 따로 건드린 거 없다면 무조건 기본 포트 22 들어가 있겠죠. 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우리는 아직 안 했으니까 자 적어주고 나서 확인 2번 눌러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한 번만 누르고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2번 꼭 눌러주셔야 되고 자 그럼 포트 포워딩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뭘 적을까? 호스트 IP 얘는 뭐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는 따로 건드리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저랑 같이 따라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거 정리하고 있을 때 이거 설명할 때는 그냥 화면 보시고요. 제가 이거 정리하고 있을 때 본인이 직접 따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트 포워딩 세팅을 완료했고, 그럼 이 다음에 뭐 해볼까요? 일단 포트 포워딩을 했으니까 이제 푸티를 사용해서 한번 원격으로 접속을 해봐야겠죠? 포트 포워딩까지 완료가 되면 푸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자, 저희는 이제 분당에서 철수할 겁니다. 분당에서 철수했어요. 이제 대전으로 왔어요. 대전에서는 저 리눅스 서버에 붙기 위해서 이런 푸티라고 하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에 원래 있던 거 저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자, 호스트 네임에 현재 지금 우리한테는 계정이 2개 있죠. 루트랑 코리아 IT 계정 2개 있어요. 근데 우리 루트는 접속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코리아 IT로 접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접속해야 돼요? 네, 127.0. 혹은 로컬호스트 둘 다 가능한 거죠. 아니면 실제 내 컴퓨터에 IP 찾아서 들어오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치고 내 거 이거구나, 이거 치고 들어와도 돼요. 어쨌든 로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다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포트는 뭐 적어줘야 돼요? 네, 2222죠. 우리가 윈도우에 뚫어놨던 이 포탈 있는 곳으로 가야 그 포탈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바로 리눅스 쪽 관련된 정보 넣어버리면 안쪽 세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2222 넣어주고, 자, 그리고 이름도 이런 거 이름도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걸로 그냥 적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저장 한번 해 놓으시고,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다음에 또 쳐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저장을 해 놓으시고 얘로 오픈하면 접속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가장 첫 번째 목표였고요. 얘는 적어드리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루트 계정이 아니지, 코리아 IT 비밀번호 한번 입력을 해줘야 접속이 가능하겠죠? 1313 입력하고 들어왔을 때, 자, 이제 접속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럼 뭐 만들어줘야 되죠? 이제 우리 랜카드 재부팅 했을 때 자동 활성화 되게끔 세팅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한테 로케이트 명령어로 emp0s3 하면 뭐라 하죠.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인가 하고 업데이트 DB를 한번 해봐요. 근데 안 되죠. 얘는 왜 못해요? 네, 권한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명령어를 실행시킬 권한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얘로 못하니까 우리는 루트로 잠깐 갔다 와야 되겠죠. 자, 수 루트 하는데 제가 어제 이거 말씀 안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수를 통해서 다른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잖아요. 이게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된 상태에서 추가로 로그인을 또 해 나가는 거죠. 겹겹이 쌓는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루트로 들어갈 거다 라고 하면 루트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만 쳐도 아무 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코리아 12313 루트 비밀번호 입력해주면 루트로 가요. 아시겠죠? 수 할 때 루트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만하죠. 그리고 루트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로케이트 해보죠. 로케이트 EMP 0S3. 얘 또 뭐라 해요. 이거 왜 뭐라 하지? 이거 문제인가? 업데이트 DB 한번 해주고. 아이고. 그리고 나서 로케이트 EMP 0S3 해보면 이제 잘 나오죠. 자, 파일 위치를 찾았어요. 루트로 로그인을 한 뒤에 다시 로케이트.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찾았다고 치고, 여기서 우리가 경로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 파일을 들어가야 돼요.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위치를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얘를 들어갈 게 아니라 한 번에 절대 경로를 통해 한 번에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IM 우리 편집 모드로 갈 거니까 etc sysconfig 네트워크 스크립트 ifc emp 한 번에 VIM까지 들어가는 방식. 그리고 나면 남죠. 실제로 들어가 봐야겠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바꿔야 되는 설정은 온부트, 여기가 노로 되어 있는 거를 yes로 바꿔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yes로 바꿔줄 건데 그냥은 못 바꾸니까 일단 가장 먼저 끼워넣기 모드 들어가야죠. 이건 편집 그냥 모드 킨 거니까 끼워넣기 모드 들어가서 밑으로 이동. 그리고 이 노를 yes로 바꿔주고, 여기서 뭐 엔터 누르면 돼요? 아니죠. ESC를 누르고 Shift 콜론 WQ 느낌표까지 적고 나와야 저장하고 나가기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장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재부팅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재부팅 안하고 바로 네트워크만 한번 껐다 킬 수 있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그걸로 네트워크만 한번 껐다 키면 지금 현재는 아니다, 좀 애매하구나. 그냥 네트워크를 한번 껐다 키면은 우리가 변경한 이 설정이 적용이 되겠죠? 만약에 안 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작업을 했다, 그러면 아직 적용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명령어가 systemctl restart network라고 하는 애였죠. 이게 지금 네트워크 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적용시키지 않고 작업하다가 이게 안 바뀌어서 이거 안 바뀌었네 라는 걸 느낄 상황이 지금 없어요. 왜냐면 네트워크는 이 설정을 했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껐다 킨다? 네트워크 설정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껐다가 켜도 어차피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는데, 일반적인 설정 파일들은 변경을 했으면 그 해당 설정에 맞는 애를 한번 껐다 켜줘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다, 그럼 시스템을 껐다 켜야 되는 거고, 어떠한 특정 랜카드다, 그럼 랜카드를 껐다 켜야 되는 거고, 이것만 잘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주면 뭔가 진행이 됐을 건데,
이러고 나서 문제없이 잘 됐는가 확인할 때는 스테이터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액티브에 액티브 잘 들어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마저 정리를 좀 하고 해주고 나서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이런 포트 포워딩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우리 계정을 왜 만드는지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안 할 거고요. 이 정도. 아직 이 과정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얘 안 들어왔네.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제가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방금 정리한 거 그대로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앞으로 기본 세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는 이렇게 했고, 오늘은 또 새로운 걸 좀 배울 거예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얘를 진짜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 좀 가볍게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배울 건데, 자, 일단은 DHCP라고 하는 걸 배워볼 거예요. DHCP 얘는 뭐냐? 그냥 간단하게만 얘는 일단 이게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 사실 이것까진 몰라도 돼요. 이건 약자 제가 써드리는 거니까.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DHCP. 이거 그냥 직역해보면 대충 뭘 것 같아요? 다이나믹, 일단 동적이겠죠. 뭔가 움직이는 게 있을 거예요. 역동적인. 호스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던 그 호스트,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얘는 뭔가 설정 관련된 거죠. 네, 맞아요. 대충 그런 의미예요. 동적 할당에 대한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현 자체를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써보자면 자동 I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IP 부여 방식. 자, 자동 IP 부여 방식. 얘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뭐 그 갤럭시가 됐든 아이폰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요,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그 LTE 통신망 혹은 5G 이런 거 연결돼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겠죠.
자, 근데 와이파이 연결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을 해서 쓸 때랑 카페를 갔어요. 카페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쓸 때랑 혹은 친구 집에 갔어요.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핸드폰은 인터넷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뀔 때마다 얘 IP가 변해요. 얘 IP는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IP를 부여받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따로 설정하거나 이렇게 IP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한테 그냥 해당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IP를 만들어서 준다 라는 개념으로 아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 IP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수동 IP가 있겠죠. 얘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IP를 고정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것까지 들어가는 거는 사실 뭐 저도 깊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는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을 한 번씩 해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이런 거 잘 설명해 놓은 이제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거기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IP를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IP를 부여받는데 그때 수동 IP가 있고 자동 IP가 있다. 근데 DHCP 얘를 사용을 하면, 이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IP를 부여받기 위해서 요청할,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이점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우리나라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이 IP라는 개념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아세요? 뭐 깊게는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IP4를 생각하면 돼요. 얘가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CMD에서 IP 컨피그 해서 봤을 때 여기 IP4 주소 있죠? 이거예요. 이거 이 IP를 말하는 건데, 얘는 이게 한계거든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은 거기는 한데, 지금 전세계 인구를 다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의 수로도 당연히 부족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인터넷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인터넷을 써야만 해요. 심지어 핸드폰이 여러 대인 사람들도 있죠. 그럼 한 사람의 기계 하나씩만 들고 있다고 해도 전세계 인구가 60억이면 60억 개잖아요. 이 경우의 수가 60억 개가 커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예전에는 다 고정 IP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넘치니까 더 이상 이걸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IP6라는 개념까지 만들어졌던 건데, 이래도 부족하니까 얘가 나온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점이 뭐냐, 자, 누군가는 지금 현재 인터넷을 쓰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안 쓰고 있겠죠. 그럼 안 쓰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던 IP가 낭비잖아요. 그 사람한테 고정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대역대에 맞게 잘 끌어 모아서 지금 인터넷을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간단하게만 알면 되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 것도 한번 보죠. 그 윈도우 키 누른 다음에 네트워크 상태라고 하는 이 옵션 설정으로 와볼게요. 여기로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학원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더넷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뭐 집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도 이더넷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본인 걸로 속성 들어가 보면 여기 아니다, 속성에서 뒤로 가기, 어댑터 옵션 변경이라고 있어요. 관련 설정에 어댑터 옵션 변경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 버추얼 박스에 관련된 이거 있고요. 이거 이더넷, 이게 지금 현재 컴퓨터에 연결된 인터넷이겠죠. 얘 우클릭해서 속성 들어가면 여기에 IP4 라고 있어요. IPv4 얘 누르고 속성 누르면 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겠어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정이 아니다 그럼 요걸로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할 때 이 IP로 인터넷을 부여받아요. 인터넷을 연결할 때 IP를 이렇게 부여받아요.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따가도 나올 거긴 한데 지금 이게 고정 IP라고 그랬죠. 수동 IP예요. 수동 IP인데 보시면 IP 주소 있고요, 서브넷 마스크 있고요, 기본 게이트웨이 있어요. 이거 다 설정해야 돼요, 수동 IP를 쓰려면. 근데 자동 IP를 쓰겠다라고 해놓으면 이런 거 설정 우리가 신경 아예 안 써도 그냥 알아서 그때그때 맞게 줘요, IP를.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개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OS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 네트워크에 관련된 문제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면은 또 자동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 있을 거고 수동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DHCP라고 하는 이 친구였습니다. 얘를 하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아까 그 네트워크 상태에서 봤던 IP 밑에 있던 서브넷 마스크 라고 하는 애를 간단하게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서브넷 마스크는 뭐냐면요, 우리 이거 얘 리눅스 서버에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죠. IP ADDR 치고 들어가면 이 EMP0S3 이 랜 카드에 잘 보시면요, 이건 뭐였어요? IP 주소죠, 그죠? 얘는 뭘까요? 얘가 서브넷 마스크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IP랑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거에서 24라고 되어 있죠. 우리 리눅스에서 24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일단 개념적인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P 대역을 나누는 단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우리 거에 써있던 이 24, 얘가 뭐냐? 이 서브넷 마스크는요, 원래 총 32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32비트인데 우리 건 24죠?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0000 0000 이게 24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24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총 32비트니까 이게 32까지 가면 여기까지 다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 엄청나게 막 이거 환산하는 것도 있고 뭐 이진수로 10진수로 다시 돌리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알 거는요, 그냥 이게 8이거든요. 이게 환산하면 8이에요 1이 8개니까 그냥 8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8인데 얘를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10진수로 돌려놓으면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10진수로 돌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양이죠. IPv4 모양이에요, 대충. 그래서 얘가 얘랑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0000 0000이다 8개 맞나? 3, 4, 5, 6, 7, 8 이러면 얘가 이 자리가 0이 되겠죠? 이거예요. 더 디테일한 환산 계산은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할 거 아니고 전혀 몰라도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될 거예요. 뭐냐면, 자, 비트가 클수록 네트워크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IP 대역을 나누는 단위였잖아요. 이 단위 안에서 이 서브넷 마스크가 우리가 이 나눌 수 있는 단위를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 단위 안에서 IP를 건드릴 수 있는 건데, 이때 이 비트가 크다, 그러니까 1이 많다, 더 많아, 그러면 더 조그만한 단위로 우리가 얘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비트가 작다면 네트워크를 더 큰 단위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IP 대역이라고 하는 애는요,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구글에다가 IP 대역이라고 검색해서 나온 글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져온 거거든요. IP 대역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역을 나누는 단위가 서브넷 마스크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막 엄청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실제로 IP를 변경을 해볼 건데 그때 이 서브넷 마스크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 명시할 때 우리는 우리 거 24비트니까 24비트면 이거였죠. 이거 써주면 돼요. 막 깊게 이해해서 막 근본을 이해를 그 개념적인 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정도만 아셔도 무방해요. 근데 대충 어떤 놈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어디 갔지? 자 이번에는 얘를 좀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번에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것도 가볍게 알아볼 거예요. 우리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그 여러분들 아까 제가 네트워크 상태 보여드렸을 때 IP,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3개 있어야 됐죠. 우리 실제로 이거 설정해줘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게이트웨이 얘는 뭐냐면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되게 쉬워요 얘는. 이게 여러분들 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집 안에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뭐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뭐 다른 컴퓨터가 있다 혹은 여러분들 핸드폰이 있다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얘네 인터넷 다 쓰려면 우리 뭐 갖고 해요? 그쵸 와이파이 공유기가 필요한 거죠. 공유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럼 얘한테서 인터넷을 이렇게 넘겨받겠죠. 뭐 랜선을 직접 연결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든 어쨌든 얘가 제공하는 이 공유기가 제공하는 인터넷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똑같아요. 얘 봤을 때 얘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상위 네트워크는 누구예요? 얘 기준으로 봤을 때 나한테 상위 네트워크, 나한테 네트워크 주는 애 공유기죠. 얘가 디폴트 게이트웨이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IP가 얘가 가지고 있는 IP가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IP 값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이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타고 나갈 거잖아요. 이 나가는 그냥 출입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반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일단 집을 나가야 되죠. 그 나갈 때 출입문 열고 나갈 거잖아요. 그게 게이트웨이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애랑 뭔가 하려면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갈 때 그 출입구 그림에서는 공유기 얘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만약에 안 나간다. 친구가 집 안에 있어요. 다른 방에 들어있대요 친구가. 이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나갈 필요 없죠. 이렇게 묶여있는 이 집이라는 개념이 또 서브넷 마스크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오히려 좀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거라서 그냥 게이트웨이. 자 그래서 얘는 자신을 관리하는 상위 네트워크 정도로 정리를 하죠. 밖으로 나가는 출입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글씨가 이상해 보이지? 얘도 수업 페이지에 올라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 좀 더 이쁘게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애매한데 이건 제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추가를 해놓도록 하고요. 일단 추가적인 내용 하나 더. 자 여러분들이 이제 DNS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DNS 서버 뭐 그냥 DNS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얘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쳤을 때 네이버 페이지가 나오죠. 우린 이 도메인을 입력하면 나오죠. 자 네이버 뭐 IP가 어떻게 되어 있을 텐데 우리 실제로 IP로 들어가는 거 해봤어요. 그리고 포트까지 쓰는 것까지 해봤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도메인을 입력하면 결국 이 도메인이 얘를 찾아가서 얘로 접속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실제로 얘가 IP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이 도메인은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자, 교촌치킨에다가 치킨을 하나 시킬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어플 들어가서 찾아서 시키면 되겠지만,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완전 어렸을 때, 이런 어플 같은 거 없었을 때, 자, 그 시절에는 전화번호부 찾아야 되죠. 찾아서 뭐 042에 뭐 111, 뭐 1111 이런 번호를 찾아내고 전화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접목시켜 볼게요.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애를 쳤는데, 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전화번호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DNS는 그냥 일종의 전화번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을 쳤을 때 얘로 찾아갈 거야 라는 거를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전화번호북을 갖고 있어야 얘를 찾아서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DNS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DNS 서버가 몇 개 있는데, 168.126. 얘가 63 168.126.63.1 이거 하나랑 63.2 이거 두 개 있어요. 얘는 이제 KT가 관리하는 DNS 서버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만 쳐도 얘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유명한 게 또 있는데, 이거랑 이렇게 두 개 더 있어요. 얘는 구글이 제공하는 DNS 서버예요. 둘이 큰 차이가 없어요. 뭘 써도 되는데, 우리 이따가 이것도 써줘야 되거든요. 수동 IP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전화번호부를 등록을 해놔야 얘네들이 우리가 뭔가를 입력하고 들어가려고 할 때 찾아서 알아서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부 이따가 넣을 건데, 이거 넣을 거예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같은 거 하나 켜서 여기다가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검색하면은 저거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아까 왜 안 되는 거냐면 여기다 그냥 검색했을 때 주소로 바로 들어가서 그래요. IP처럼 들어가셔서.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거 나오죠?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돼요. 구글이 제공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DHCP 자동 IP 부여받는 방식 하나 배웠고요. 이거를 수동으로 바꿔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서브넷 마스크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도 알아봤죠? 간단하게. 이런 것들 다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건 좋은데,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진 마세요. 우리 그렇게까지 몰라도 리눅스 쓰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물론 알면 당연히 더 좋은 건 맞아요. 네트워크적으로 이해가 더 많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서버 관리할 때 당연히 좋은 건 맞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서버 엔지니어가 목표이신 분들은 더 깊게 알아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좀 가볍게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DNS라고 하는 이 친구도 우리가 지금 알아본 상태고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IP를 수동으로 지정을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는 IP가 몇이었죠? 10.0.2.15 여기 쓰여있는 이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볼 겁니다.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4분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